그러면 새롭게 시작하는 상가 실전만 11기 1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임장 가기 참 좋은 시기예요. 임장을 어느 때보다 더 많이 가야 될 필요가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상가 투자하기도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부동산 시장이 안 좋고 대출 금리 때문에 대출 이자 감당하기가 어려운 임대료다라고들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임대료를 상기시킬 수 있는 그런 물건을 투자하시면 되는 거죠. 대출 이자로 임대료를 낼 수 있겠다 하는 물건이면 또 그런 물건들이 매도 차익까지 가져갈 수 있겠다 하면 당연히 투자하셔야죠. 근데 그 투자하는 물건들이 금액이 절대 높은 금액들이 아닙니다. 저렴한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 위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작지만 상권으로는 안정적으로 투자했을 때 임대 수익하고 매도 차익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데가 구리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소액으로. 흔히 소액을 말씀드릴 때 10억 미만을 소액으로 많이 말씀드려요. 근데 이 구리시 같은 경우는 10억이 채 안 드는 5억 정도에서도 충분히 투자가 가능한 그런 지역인데, 그 5억마저도 대출 이런 걸 감안하면 내 실투자금은 1억 미만으로를 가지고서도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 구리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시간부터는 이제 구리시 상권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 건데요. 가장 먼저 나온 데가 이제 갈매 상권이거든요. 그러니까 구리시 전체를 놓고 봐서는 제일 위쪽에 이제 자리를 하고 있죠. 근데 갈매 상권 말씀드리기 전에 이 구리시 상권은 거의 대부분 상권이 시장 형태입니다. 시장 상권 형태고, 이 갈매 상권을 제외한 나머지 상권들은 이제 시장 형태의 상권의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래된 상권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10년, 20년 된 상권이 아니라 거의 한 40년, 50년 넘게 형성된 상권이다 보니까 상권 자체가 조금 많이 낡았어요. 낡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구리시 그 돌다리 상권 쪽에 가보시면 그쪽은 거의 시골 상권하고 비슷한 그런 모습도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상권들이 본격적으로 발달되기 시작한 거는 70년대 후반 들어와서부터 좀 본격적으로 상권이 발달이 됐습니다. 구리시 이제 전체 상권이 그렇게 발달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 중심 상권인 구리역 돌다리 상권을 제외하면은 거의 대부분 그 인근 지역의 상권마저도, 그러니까 뭐 남양주시나 아니면은 서울에 있는 중랑구 쪽이나 거의 대부분이 그 단지 내 상가들 아니면 동네 상권, 그런 위주의 상권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수요가 집객할 수 있는 거는 구리시 돌다리 상권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수요들이 몰리기 시작하면서 상권이 발달이 되기 시작했던 거고요. 그게 이제 70년대 후반부터 상권이 그렇게 발달된 모습으로 지금까지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권별로 나눠보면 별내역 위에 있는 상가주택단지, 이렇게 하나 나눠볼 수 있고요. 그리고 중간 프라자 상권하고 상가 주택단지, 그리고 제일 하단 쪽 이쪽엔 프라자 상권, 이렇게 세 개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이 2000년대 넘어서 택지 개발을 한 곳이기 때문에 택지 개발 끝나고 입주가 시작하고 나서는 20대, 30대 젊은 신혼부부들이 이쪽으로 이주를 많이 했어요. 20대, 30대 그 신혼부부들이 신축 아파트를 찾다 보니까 그래도 저렴한 그곳을 찾은 데가 여기 갈매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위쪽에 보시면 이제 별내 신도시하고 같이 맞붙어 있다 보니까 별내 가격, 그 아파트 가격을 이 갈매동이 따라가요.
아무래도 이 갈매동보다는 별내 신도시가 먼저 개발이 됐고 이쪽이 상권이나 아니면 아파트 단지들이 형성이 먼저 되다 보니까 이쪽의 가격들을 이 갈매동이 쫓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쪽 구리시 전체에서 갈매동이 가장 신축 아파트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살기에는 정말 좋거든요. 근데 좀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거주하기에는 조금 불편한 점은 있어요. 교통이 별로 안 좋거든요, 이쪽은. 일단 요 별내역부터 해서 경춘선이 이렇게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 경춘선을 이용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남양주에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이 구리나 이 별내 쪽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도 요 경춘선을 이용하기보다는 자기 자가 차량, 자가용을 이용을 해서 그렇게 넘어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별내하고 붙어 있다 보니까 생활권 자체가 별내 상권하고 이 갈매 상권하고 같이 공유를 하는 상권입니다. 일단 4주차는 다시 구리시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제 구리시 전체에 대해서 브리핑을 1주차 때 해드렸잖아요. 그리고 구리시 전체 상권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나눠져 있고 그 상권별로 임장 동선은 또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면 이번 4주차 때는 조금 더 그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이제 세부적으로 말씀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주변에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구리시 자체 개발하고 그 주변의 개발까지 됐을 때 이 구리시가 어떻게 변화가 될 거고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거부터 보시면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먹자골목, 곱창골목 그리고 유흥상권 거기를 제외하고선 대로변 쪽으로 봤을 때는 상업지역은 이어지지만 사람들, 수요들이 집객할 수 있는 그런 상가들은 좀 뜨문뜨문 있다고 보셔야지 될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임장을 가시더라도 대로변 쪽에 임장하시는 것보다 이 골목 안쪽에 임장하시는 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임장하시는 거고 대로변 같은 경우는 집객 수요들이 조금 높은 업종들이 좀 몰려있는 그런 지역 위주로 임장을 해보시면 조금 더 투자 가치가 얼마만큼 있는 상가인지 아니면 투자 가치가 없는 상가인지 그런 것도 나눠보실 수 있고 일단 규모 자체는 작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구리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상업지역의 규모는 작아요. 지금 지적 편집도로 봤을 때는 크게 보이지만 실제로 영업을 하면서 매출이 올라가고 투자 가치가 있는 상가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규모가 작은 데 비해서 좀 탄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탄탄한 상가들 위주로 해서 이 안쪽 먹자골목하고 이 시장통 라인 그리고 이 외곽 쪽에 있는 유흥상권 여기까지 봤을 때 그래도 안정적인 임대 수익 그리고 투자 수익까지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상권이다 이렇게 보고선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